여러분 안녕하세요. 2015년 언어논리 영역 인책형 21번 문제부터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는 인사함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사함에 관한 문제인데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을 골라보는 겁니다. 자, 1번 황첩을 위조하여 강계부로 잠입하는 잠상들이 많았다. 이 지문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죠. 자, 잠상이 많았지만 황첩을 위조해 강계부로 잠입하는 잠상이 많다고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합법적인 인사매매와 무역을 포기했다고 나와있죠. 그러니까 강계부로 잠입하지 않았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자, 2번 정부는 잠상을 합법적인 삼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지 않았죠. 오히려 숙종 6년에는 판매할 수 있는 상인의 수도 20명으로 통제하고 가격도 통제하였다고 나와있죠. 그래서 2번도 틀립니다. 자, 3번 상인들은 송도보다 강계부에서 인삼을 더 싸게 구입할 수 있었다. 그런 내용이 나오나요? 송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나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3번도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자, 4번 외관에서의 인삼거래는 한양에서 거래보다 삼상에게 4배 이상의 매출을 보장해 주었다. 외관이 아니라 애도입니다. 따라서 4번도 사실이 아닙니다. 자, 5번 중앙정부는 강계부에서 삼상에게 합법적으로 인삼을 판매한 백성이 어느 지역 사람인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자, 위에 지문에 보면 나오죠. 강계부는 세금을 납부한 삼상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이들이 어느 지역과 어떤 사람과 거래하였는지 그리고 거래량은 얼마인지를 일일이 파악하여 비변사에게 보고하였다. 따라서 5번이 정답입니다. 2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2번 문제는 정도전이 불교와 도교를 이단으로 배척하면서 유교의 우월성을 주장한 내용의 지문입니다.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1번 정도전은 보편적인 이치가 성립하려면 감정을 배제할 것을 주장하였습니까? 아닙니다. 자, 어디서 나와있죠? 어린아이가 우물로 기어가는 것을 보면 측은히 여기는 감정이 일어나니 유교는 정념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념 혹은 감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기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립니다. 자, 2번 정도전은 불교와 도교를 모두 비판하였지만 상대적으로 불교를 더 비판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와 도교를 거의 같은 수준으로 비판을 하고 있지요. 자, 3번 정도전은 도교를 비판하면서 살신 성인을 가치 있는 일로 간주하였다. 자, 정도전이 도교를 어떻게 비판하나요? 정도전은 수련을 통해 장생의 꾀하는 도교도 비판하였다라고 나와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비판하나요? 죽어야 할 때 죽는 것은 의리가 신체보다 소중하기 때문이니 군자는 자기 몸을 죽여서 인을 이룬다. 자, 자기 몸을 죽여서 인을 이룬다. 이게 한자로 하면 뭔가요? 살신성인이겠죠. 따라서 3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불교와 도교의 가치의식이 잘못된 근본 이유는 수행 방법이 아니라 물론 수행 방법도 여기서 비판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무엇이 문제가 있다고 보았나요? 불교와 도교 및 유교의 중심 개념을 마음, 기움, 이치로 표출시킨다고 했는데 유교에서는 이치를 마음과 기운이 근거로 봤기 때문에 이치가 없이는 마음도 욕심도 빠지고 기운도 동물적인 대로 빠진다. 즉 도교와 불교 모두 이치가 없다는 점을 핵심적으로 비판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근본 이유를 수행 방법이 아니라 이치가 없다라는 내용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5번은 도교와 불교가 서로의 장점을 흡수할 때 이상을 성취할 수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이 어디 나오나요? 도교와 기운, 불교의 마음과 도교의 기운이 서로 비난하게 하면서 유교의 이치가 양자를 올바르게 주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요. 따라서 불교와 도교가 서로 도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5번도 정답이 아닙니다. 23번을 풀이하겠습니다. 자, 23번은 이슬람 사회에서 결혼을 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1번 이슬람 사회에서 남성은 전처의 있다 기간 동안에는 재혼할 수 없다. 자,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죠. 있다 기간 동안 재혼할 수 없는 것은 여성입니다. 즉 여성이 이전 결혼 관계가 해체된 후 다음 결혼 전까지 두어야 하는 결혼 대기 기간이죠. 즉 남성에겐 상관없고 여성의 있다 기간 동안 재혼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2번 이슬람 사회에서 결혼은 계약관계로 간주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직접 서명해야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아니요, 서명한 것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자, 누가 서명을 하나요? 신랑과 신부 집안이 가장, 양가의 중재자, 양쪽 집안에서 정한 증인이 결혼계약서에 각각 서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2번은 잘못된 추론입니다. 자, 3번 이슬람 사회의 결혼계약서에는 가족관계, 사회적 배경, 결합에 대한 정부의 승인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자, 결혼계약서에 비슷한 내용이 나오긴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헷갈렸습니다. 먼저 사회적 배경에 관한 내용은 어디 나오나요? 양가의 사회적 지위가 비슷하며 종교가 같다는 것. 여기에 일단 사회적 지위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그건 누가 보는 겁니까? 증인이 서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신랑과 양가의 결합에 대한 정부 승인 여부는 이제 어디 나오나요? 사실 결혼 계약서에 정부의 승인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결혼 계약서가 정부에 등록이 되어야 이제 실제로 유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신랑과 신부의 가족 관계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서 사실상 나오지가 않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가족관계에 대한 내용은 애매하네요. 신랑이나 신부가 친남매가 아니나 수양남매 관계가 아니라는 것, 이걸 가족관계라고 볼 것인지는 약간 애매하지만 그래서 3번은 일단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애매하기 때문에 남겨놓겠습니다. 자, 4번 이슬람 사회에서 남녀의 결혼이 합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중재자, 주례, 계약서, 혼납금, 증인, 결혼식 하객이 필수적이다. 자, 함정이 숨어있죠. 하객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하객 얘기가 나오나요? 안 나오지요. 자, 마지막 이슬람 사회에서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법적으로 유효하게 결혼 동의 의사를 밝힌 결혼 당사자. 자, 이 사람이 누구죠?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법적으로 결혼 동의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사람. 바로 남자아이죠. 남자. 어디 나와 있나요? 이슬람 사회 관습에 따르면 결혼식에서 직접 동의 의사를 공표하는 신랑과 달리라고 나와있죠. 즉 신랑은 남자는 결혼에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법적으로 유효하게 결혼 동의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랑은 상대방에게 혼납금을 지급하지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24번 풀이로 넘어가겠습니다. 24번은 지식인이 대중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두 가지 글입니다. 자, 가하글은 오늘날의 대중을 과거의 대중에 비해 능동적인 존재라고 본다.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대중은 과거와 달리 지식인이 정해준 기준과 예측 방향성을 피동적으로 받아들인 존재가 아니다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가는 맞는 얘기임, 기억은 맞는 얘기입니다.
자, 나는 오늘 과거 지식인이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을 잘못된 방식으로 인도하였다고 보나요? 이유는 사실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나는 지식인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설익은 현실 인식, 실제 현실에 대한 연구도 하지 않고 지식인이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디귿, 가와 나는 과거 지식인이 대중의 현실 인식과 가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둘 다 미쳤다고 보고 있죠. 나에서는 그 결과 대중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올바른 가치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 지식인 때문에. 가에서도 과거에는 지식인들은 대중의 현실 인식과 그들의 가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디귿도 참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라고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 문제를 풀이하겠습니다. 5번 문제는 포유류의 발생에 관한 지문인데요.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포유류 배의 초기 발달 1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유동체는 결절이 좌측 부위에서 우측 부위로 흐른다. 자, 잘 꼼꼼하게 보셨다면 유동체는 어디에서 어디로 흐르나요? 우측에서 좌측으로 흐른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나요? 결절 내부에 있는 유동체가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는데 우측 부위의 비대칭 결절 물질은 유동체를 타고 같은 방향으로 흐른다. 그러므로 결절이 우측에 있는 비대칭 결절 물질이 좌측으로 세포의 수용체에만 결합하게 된다고 나와 있죠. 이 말은 뭐냐? 우측에서 좌측으로 유동체가 흐르기 때문에 비대칭 결절 물질도 유동체를 따라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넘어가게 되겠지요.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우에서 좌로 흐르게 됩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포유류 배의 초기 발달에서 물질 X는 좌측 부위의 결절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한다. 자, 물질 X가 무슨 기능을 하는지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질 X는 뭔가요? 섬모를 구성하는 물질 하나로 섬모의 운동에 필요하지요. 따라서 결절에서 나타난 섬모의 운동을 통해 결절 내부를 채우고 있는 유동체가 움직인다. 자, 좌측 부위의 물질 X는 섬모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수용체에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글을 읽으면 오히려 결절의 모든 부분에 있는 세포에 거의 동일하게 작용해서 섬모를 운동시키는 데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군요. 즉 물질 X가 아니라 2번이 틀릴 이유는 이건 물질 X가 아니라 여기서는 비대칭 결정 물질이라고 써야겠습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자, 3번. 포유류 배의 초기 발달에서 비대칭 결정 물질은 결절의 중앙 부위의 세포로부터 만들어진다. 이거는 틀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위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나요? 결절의 우측 부위에 있는 세포만이 비대칭 결절 물질을 만들어 분비한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중앙 부위가 아니라 우측 부위입니다. 자, 4번. 포유류 배의 초기 발달 과정에서 우측 부위의 결절은 비대칭 결절 물질에 대한 수용체를 가지고 있다. 4번은 맞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결절이 좌측과 우측 부위에 있는 세포 모두는 비대칭 결절 물질과 결합하여 수용체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수용체를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절과 좌우측에 있는 세포 모두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즉 우측 부위에 있는 결절도 비대칭 결절 물질에 대한 수용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이 왜 틀렸는지 보겠습니다. 5번이 틀린 이유는
유동체의 이동 방향이 달라지면 이 비대칭 결정 물질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가겠죠. 그러면 이제 포유류의 심장은 몸의 정중앙에 위치한 게 아니라 수용체 반응의 차별화가 내부 기관 분포의 비대칭을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지금과 반대의 위치, 중앙이 아닌 지금과 반대의 위치에 위치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5번까지 풀이했습니다.